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신밧드 모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밧드가 삼손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앙컷 구관족, 이름은 신밧드가 본 꿈에 나온 신비로운 소원에게서 나왔습니다. 구관족인 만큼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을 따라 하는 소원이 아니라 인간과 완벽한 대화가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또 동물이 말을 알아듣고 알 수도 있어서 신밧드 이름의 이익이 때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적화의 변화로 인해 갈수록 부리가 커집니다. 일화에서는 부리가 일반 구관족만큼 크기였는데 나중에 가면 무슨 악물이 쉐라 해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나중에 쉐라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사실 그녀는 한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갓난 나겠을 때 마법사의 저주로 부모님은 흰 독수리로 변하고 쉐라 자신은 구관제가 되어 어쩌다가 신밧드와 만나게 됩니다. 후반부 47화에서는 마법 풀려 인간으로서 돌아오며 마지막에서는 부모의 마법 역시 풀려 부모와도 재회하게 됩니다. 눈에 흰자가 있는 두 여성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후반부의 모습은 한장 일화에서 잠깐 신밧드의 꿈에 등장한 모습은 맨 위의 포스터에서 신밧드와 같이 양탕자를 타고 있는 소녀, 다른 역캐들처럼 눈에 공자만 있는 모습으로 작화의 변화로 인해 후반부에 등장한 실제 모습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1화와 35화에서는 모습은 키도 신밧드와 비슷하게 했던 반면 48화에서는 등장한 실제 인간 모습은 신밧드보다 키가 2배는 더 큽니다. 신밧드의 모험에 동참하게 된 청년으로서 모티브는 알리바바와 40명의 도적의 등장인물은 알리바바와 과거 도적단의 일원이었으나 신밧드를 만나면서 도적실에서 돈을 떼고 함께 여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쾌활한 성격이지만 다소 성격한 면도 있습니다. 로프와 나이프를 다루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신밧드의 몸에 동참하게 된 노인 날강에서 뱃사가 공격을 하던 중 강도깨비 수수께끼를 맞추는 신밧드에게 감명을 받아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신의 뜻이라 하며 인사를 하라고 자주 말하여서 한국에 그 단어의 인지도가 극히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니가 봉인된 마법의 램프를 발견하고 그 힘을 이용해 왕이 되었으나 전쟁을 회례해서 군사일을 소홀히 했다가 램프를 잃어버린 사이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아 쫓겨난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 또한 신의 뜻으로 여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할아버지로부터 권력도 없는 그이지만 그를 알아본 상인이 과거의 은혜를 이번 얘기에 있어서 신밧드 이름을 돕기도 합니다. 힘도 없고 활력도 적지만 그래도 종종 크게 듣는데 사타지대가 신밧드와 친하던 해상상인 아제시 배를 가져와 사막에 미끼로 둬서 신밧드 일행을 끌어들 때 이 배에 대하여 알고 온 신밧드 일행을 마포로 써서 주기를 할 때 알라딘이 매양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배가 바다에 버려진 것이라 날아와서 배에서 나오던 도중에 사다리가 썩어서 알라딘만 맨 뒤에 나오던 도중에 떨어져 기절했던 우연히 들어간 것입니다. 사타지대가 마법으로 머리를 써서 병사처럼 만들어 신밧드와 알리바바를 놀았습니다. 마법이 아무리 쳐도 이 머리 병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마법을 쓰는 사타지가 부리는 마법 구슬을 부셔하는데 이 돌로 쓴 어린 역사를 했지만 사타지도 신밧드도 알리바바도 잊고 있던 알라딘이 배 안에서 의식을 차렸습니다. 그런 마법을 부리던 사타지가 배 돛대 위에 있는 걸 보고 낡은 돛대를 잘라버리고 마법 구슬을 떨어뜨리게 해서 이 둘이 얘기를 넘기게 하는 활락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바가다드의 왕 연회 때 몰래 들어온 하산과 신밧드가
주변 도자기를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흥선이지는 대인배적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항에서 돌아온 신바트가 해주는 얘기를 즐겨 듣곤 합니다. 사른무 공주 박은하드 공주는 처하고 다정한 성격입니다. 묘사로는 세라와 함께 잡힌 최고 미인 중 한 명인 듯 인간이 된 세라를 동생처럼 여기며 돛을 빼줍니다. 이런 그대로 인하공주 신바트가 생선을 잡으러 쳐든 그물에 갇혔다가 신바트의 배를 풀어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신바트 일에는 관광이 독본합니다. 아래 은근댐 마신과 싸움에서 고레로크세 등이 나타나 도움을 준 것도 그녀가 소식을 알고 연락을 했기 때문이다. 알레바바가 한때 농담하던 도적단의 두목은 신바트 일행의 계획이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한 번은 피라미드를 도굴하여 들다가 마침 찾아온 신바트 일행을 발견하고 부려먹으려 하지만 피라미드의 내용이 창치에 걸려 보물도 몽땅 버리고 신바트 일행에게 구제받는 처지가 됩니다. 악당 마법사 생명중 일행이며 모티브는 알라딘이 이야기에 나오는 마법사에게서는 알라딘 대신 하산을 이용하여 마법의 램프를 얻으려고 합니다. 신바트에게 계획이 저지당한 이후 안심을 품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신바트 일행을 괴롭힙니다. 사실은 세라와 그녀의 부모님에게 마법을 본 마법사로 이외에는 신바트 일행과 신독수리들에게 제압당해 억지로 세라의 마법을 보여주게 됩니다. 직후에 동료 마법사들이 던진 마법 구슬을 잘못해서 맞고는 칠면조로 베려서 독수들에게 채워가서 리타이어합니다. 발바 악당 마법사 3명 중 하나이며 모티브는 날아다니는 목마 이야기에 나오는 목마를 만든 마법사 사령의 종주를 떼피셔서 풀어먹으려 들지만 신바트에 의해 저지당하고 이후 가끔씩 나타나서 신바트 일행을 괴롭힙니다. 산에서 불을 쏘는 마법 잉크를 펜에 도망치는 마법 등을 부립니다. 이후 세라와 사령의 공주를 다시 납치하지만 신바트 일행의 말의 온천이 거대한 보석이 벗어나서 무너지는 폐에 걸려 죽습니다. 타바사 악당 마법사 3명 중 하나입니다. 백인 노파이지만 간혹 마법을 흑인이냐 기운 여자아이 등으로 변해 신바트 일행을 살리기도 합니다. 다만 뒤로 굴들어 무서워해서 지만 보면 맥을 못 치는 바람에 다른 밥에 코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알레바바에게 정신 조정 마법 약을 먹여 신바트 일행이 여러 사람들을 물게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신바트 일행이 풀어놓은 쥐를 보고 기겁에 본 마법이 몽땅 풀면서 리타이어했습니다. 이라지 형제의 발과 타바사의 동료 마법사 삼형제이며 신바트 알레바마 알라딘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세라와 사르무 공주를 납치합니다. 하지만 이 집은 신바트 일행이 역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미라지 형제 행세를 하는 바람에 동료 마법사들께 진짜 신바트 일행으로 오인받고 돌로 태어납니다. 이후 동굴이 무너지면서 그 상태로 죽습니다. 가장 먼저 나섰던 연기 마시는 겁쟁이여서 항아리에 가둬버리겠다는 신바트의 협박에 겁을 먹고 자신들의 계획과 마음의 의지까지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신바트가 가두겠다고 했던 항아리에는 가짜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인간에게 이런 일을 해서 푸른 대마왕에게 벌을 받고 항아리에서 갇힌 것을 신바트가 풀어줍니다. 하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죽기로 하자 너는 이런 작은 항아리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도발이 항아리에 들어갔으니 내치지 않고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알라에게 명시하고 다시 풀러났습니다. 다시 풀러난 후 한 호수의 위치를 알려주며 거기에 4가지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서 왕에게 바치라고 알려주지만 인간에게 이런 일을 했기에 하시는 이에게 의해 다시 항아리에 갇힌 것을 수고라 부르주는 것입니다.
이후 수가루의 언급으로 다시 항아리를 가둬버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얼음불 기름의 마신이 습격하지만 가장 센 놈으로부터 덤비라는 신박도의 말에 자기가 제일 죄다고 싸우다가 얼음과 불이 끓어 얼음 상태에서 얼음을 먹고 불은 꺼져서 동멸하며 이후 호수 혼자 남은 기름의 마신을 깨닫다가 바다가 나와 더 이상 많은 곳이 없어서 유기에 차지만 때마침 돌에 온 고래의 바닷물 세례에 돌이 되어 부서집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에 온 바위와 사막의 마신도 때마침 돌에 온 거인과 자연인 로쿠세에게 당합니다. 정화기는 로쿠세가 바위의 마신을 들고 하늘로 높이 날아가 떨어뜨리고 거인은 사막의 마신을 들어 하늘로 던지자 돌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같이 파괴되며 이상 신밧드의 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신이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